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하 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주 위반 이적 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핵심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며 1심부터 3심까지 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 달러에 대해 명백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가 단독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며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인물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승인과 묵인 없이는 스마트팜 건설 명목으로 164만 달러, 방북비 명목으로 230만 달러를 송금하는 일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지사의 승인만으로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북에 넘긴다는 건 국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기만입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당시 도지사로서 이화영의 상급자였던 이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면 이는 외환관리법 및 국가보안법상 일반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기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이며 재직 중이라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며 외환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이라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회피하거나 방어막 뒤에 숨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실 일부 재판장 송병훈은 이미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마쳤으며 다음 준비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부지사는 중형 확정, 지사는 대통령 확정, 이게 나라입니까?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자였던 윗선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면책된다는 논리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은 단순한 국내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위반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외교적 사안입니다. 현재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외화 송금, 무역, 기술 이전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조항을 통해 북한의 자금이나 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 체제하의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과 함께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국제 제재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이 됩니다.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를 무력화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쓸 경우 경제안보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대북 정책의 명분이 무엇이었든 불법적인 자금 송금과 외환 범죄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안보 위반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미국은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해당 국가에 엄중한 외교적 경고를 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기소 당시부터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였습니다. 공범 혹은 공모관계가 법정에서 다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입법권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를 동원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도덕적 파탄을 드러냅니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불신과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참된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증거와 법의 판결을 통해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이화영이 유죄라면 상급자였던 이재명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환죄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부지사는 중형 확정, 지사는 대통령 확정,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대북송금의 진실이 드러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정에 나와 당당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와 외교적 신뢰를 위해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야말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